나는 도시에 사는 흔한 직장인이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던 중 오래된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어딘가로 여행을 다녀오자며 나를 초대했다. 몇 년 만에 듣는 친구의 목소리에 반가움도 잠시. 그녀는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다며 주말에 계획을 세웠다. 출발 당일 아침, 우리는 친구의 차에 올라탔다. 한참을 달리던 끝에 결국 도시에선 제법 먼 곳에 도착했다. 작은 산골 마을이었다. 도착하니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켰다. 하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어딘가 묘했다. 적막한 거리와 낡은 가로등, 주변의 건물들은 오래된 채 방치된 것처럼 보였다. 친구는 이 마을에 대해 들었을 때부터 이상한 매력을 느꼈다고 했다. 여기엔 전설 같은 게 있어. 이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잊힌 존재들에게 매년 봄마다 제사를 지냈대. 단 그 제사를 잊은 날부터 이 마을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그동안 황폐화된 마을을 둘러보며 걷던 우리는 조금씩 어둑어둑해지는 하늘 아래 버려진 옛날 초등학교 건물에 도착했다. 마을 주민이 모두 떠난 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지 궁금했다. 순간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찰칵거리는 소리였다. 고개를 돌리자 누구도 없었다. 친구는 바람 소리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우린 학교 건물을 둘러보기로 했다. 내부는 외부에서 보이는 것 이상으로 낡고 깜깜했다. 주위를 둘러보던 중 나는 학교 복도 한켠에 걸린 낡은 사진을 발견했다. 흑백 사진 속에는 교사들과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얼굴들이 전부 흐릿하게 지워져 있는 듯했다. 그 후로 의문의 사건들이 이어졌다. 복도를 돌아다닐 때마다 어디선 가들리는 아이의 웃음소리, 스산한 바람에 흔들리는 교실문, 마치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그림자. 친구는 이곳에서 뭔가 특별한 걸 찾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빨리 떠나고 싶었다. 결국 우리가 하룻밤만 머물기로 한 이곳은 심상치 않았다. 늦은 저녁, 숙소로 돌아왔을 때였다. 마을 중앙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중얼거리듯 무엇인가를 읊조리고 있었다. 궁금한 마음에 가까이 가려던 찰나 한 여성의 얼음 같은 시선과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은 내가 지금껏 경험한 공포 그 자체였다. 곧이어 친구가 나타나 나를 끌어당겼다. 그녀는 비밀스런 웃음을 지으며 말하기를 내가 이곳에서 찾으려던 것 아마 오늘 밤에 알게 될 거야.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저 불안한 마음만이 앞섰다. 다시 숙소로 돌아온 뒤 친구는 그동안 공부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마을의 전통과 잊힌 제사 그리고 그것이 불러온 재앙에 대한 이야기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그저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숙소 밖에서 들리는 낮은 울음소리와 함께 점차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곳이었다. 주변에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곳은 그들이 기다리던 사람이었고 그녀는 나를 이 세계로 데려온 것이 아닐까? 나는 속삭임에 둘러싸여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억울하고 무서운 그들의 비밀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마을에 또 다른 전설 속 인물이 되고 마는 것일까? 두 번째 이야기에 한적한 시골 마을. 옛날에는 번성했지만 이제는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남은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났고 몇몇 노인들만이 남아 과거의 추억과 함께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대학생들이 학교 프로젝트로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중 한 명인 지민은 오래된 사진과 기록들을 수집하는 데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조사하던 중 지민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흉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집이 야밤에 이상한 소리와 그림자를 본다는 소문 때문에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지민은 친구 2명과 함께 그곳을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흉가에 도착했을 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오래된 나무 바닥이 미묘한 소리를 냈습니다. 집 내부는 먼지로 가득하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과 그림들이 걸려 있었으며 기묘하게도 마치 누군가가 최근까지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민은 과거에 이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졌고 더 깊은 조사에 나섰습니다. 집을 둘러보던 중 지하실로 내려가는 낡은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지민은 이상한 일기를 발견합니다. 일기에는 이 집에 살았던 가족이 점점 이상한 현상에 시달렸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은 매일 밤이 되면 들리지 않는 목소리와 혼란스러운 속삭임을 들었고 점차 그들이 점령당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가족 중 한 명이 집을 나간 뒤 실종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민은 그 일기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흉가에서의 조사 후 마을로 돌아온 지민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흉가의 지하실에 갇혀 있었고 그림자 같은 형체가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매번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불온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며칠 뒤 지민의 친구들도 비슷한 꿈을 꾸었다며 이상함을 토로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태로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들은 흉가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서 모든 것을 종결짓기로 결정합니다. 그날 밤 그들은 흉가로 돌아갔고 그 집의 지하실에서 무언가를 해결해야 한다는 결심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지하실 바닥에 묻혀있던 오래된 상자가 열리면서 차갑고 기이한 바람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상자 안에는 이 마을에 의해 잊혀진 가족의 오랜 비밀이 포함된 일기와 함께 묘한 형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와 오래된 원한이 힘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초자연적 존재였습니다. 그 형체는 그들에게 속삭이며 마을에 얽힌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래전 이 마을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 마을과 흉가는 악령이 저주에 걸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존재는 자신이 이 저주를 만든 존재들이 아닌 그에 휘말린 영혼이라 주장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민과 친구들은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고 악령을 풀어주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기를 통해 예전 가족의 저주를 풀기 위해 했던 시도를 되짚어 보았고 마침내 악령과의 거래를 통해 그 존재를 마을에서 자유롭게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온해졌고 밤에 들리던 이상한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지민과 친구들은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으며 지역 역사에 대한 프로젝트에서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꿈속에 여전히 그 존재가 등장하여 그들에게 감사의 속삭임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흉가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고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그 지역을 서성이는 자는 없었습니다. 흉가가 담고 있는 과거의 이야기는 그렇게 밤하늘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여름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헤매고 있었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데 그날은 유독 기분이 깨름칙한 공포 이야기에 끌렸다. 보통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날은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다. 방 안은 에어컨에 인공적인 서늘함이 가득했지만 모니터 속 이야기는 그 서늘함과 반비례하게 나의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내가 클릭한 첫 번째 이야기는 한 기이한 아파트에 대한 것이었다. 이 아파트는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했지만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알 수 없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밤마다 계단에서 들리는 발소리와 복도 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아파트에 최근 입주한 신입 거주자로 처음에는 소문을 전혀 믿지 않았다. 그는 현대적인 건물에 자부심을 느끼며 이사 첫날부터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늦은 밤 침대에 누운 순간 산산이 부서졌다. 캄캄한 방 안에 들려오는 낯선 발소리 그리고 문밖 복도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낌새는 그에게 필연적으로 소문의 진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처음엔 그저 맞은편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려니 했다. 그러나 남자가 두 눈을 뜨고 복도 빛이 살짝 새어나오는 틈을 바라보자 시꺼먼 그림자 하나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숨을 죽이고 문 맞은편을 주시했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거기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1시간 정도 흘렀을까 그림자는 사라졌고 남자는 다시 잠에 들었다. 다음날 그는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이야기했다. 이상한 소리와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관리인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여기 오고 나서 그런 이야기 한두 번 듣는 게 아닙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심리적인 금무시일 거예요. 그러나 그 밤
그는 또다시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다. 더욱이 이번엔 소리뿐만 아니라 복도 들려왔다. 그는 이번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문을 살짝 열었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지만 여전히 그 목소리는 그의 귀에 울렸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밖에서 돌아올 때마다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복도, 엘리베이터까지 주변을 주의 깊게 살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때뿐이었다고 치부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려던 그는 며칠 후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를 보고 다시 그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 전단지에는 실종된 한 아이의 사진과 함께 아파트 내에서 실종된 사람을 아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 그는 실종자와 이상한 소리, 그림자의 관계를 직감했다. 안절부절 못하던 그는 관리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관리인은 처음엔 웃음을 보였다가 남자가 전단지에 대해 언급하자 그 웃음이 서서히 사라졌다. 관리인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사실 이곳에서는 종종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임자들도 이유 없이 이사를 간 경우가 많았고 그 실종된 아이는 아직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 후로 남자는 이사를 결심했다. 마지막 날 밤 그는 자신의 결정을 확인하듯 복도로 나왔다. 다시 한번 그 그림자가 문 끝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무언가 달랐다. 그림자는 그저 그림자가 아니라 한 소녀의 형상이었고 그 소녀는 슬픈 눈빛을 보내며 사라졌다. 그 순간 남자는 이 공포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슬픔임을 깨달았다. 이사를 가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그 그림자와 소녀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 슬픔은 결코 쉬이 잊혀지지 않을 것이란 걸 알면서도 그는 다시는 그 아파트에 돌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인터넷 속 그 이야기처럼 그의 경험은 분명 해설로 남았지만 그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교훈과 두려움 자체가 되었다.